정당 지지율 최근 여론조사를 준비했고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이번 선거 험지에 투입한다라는 당의 입장도 저희 채널A가 국회팀이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단독 취재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 대형 미디어월에서 제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와 함께 이동하시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각 정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유불리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 리얼미터는 흔히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더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줄곧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민주당이 툭 튀어 보이게 더 잘 나오는 결과도 많았습니다. 그 리얼미터 이야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최근 여론조사 결과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세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형 미디어월은 추세를 보기에 크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인데요. 1월 셋째 주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민주당 45.1, 국민의힘 36.6. 좀 더 그래프 지지율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보려면 저 격차가 더 컸어도 되는데 오늘은 그림이 좀 좁게 그려졌군요. 45.1과 36.6의 갭은 사실 저희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보다 더 커야 맞습니다. 45.1 대 36.6. 그 갭이 상당히 컸죠. 1월 넷째 주에 44.9 대 36.6. 여전히 두 정당의 갭은 컸습니다. 2월 첫째 주에 45.2와 39.8의 갭도 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2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41.8 대 40.9로 두 정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딱 붙었습니다.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앞서 리얼미터 결과의 경향성에 대해서 굳이 사족을 붙인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당의 지지율이 앞자리가 같게 딱 붙었다라는 경향이 독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41.8 대 40.9. 리얼미터의 이 결과. 아직 선거까지 한참 남았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박성규 대변인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1개월 만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 그러죠. 리얼미터 결과. 근데 뭐 그래프에서 분명히 보이지만은 추세 자체가 민주당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국민의힘은 올라가는 추세고 거기서 이제 40대 초반에서 좀 맞섰는데요. 저 전체적인 그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세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부 내용에 가서 보니까 국민의힘이 올라갔는데 어디서 많이 올라갔냐면은 대전, 세종, 충청, 인천, 경기, 광주, 전라에서도 2.6%포인트 올라갔어요. 서울에서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 것이 이른바 이제까지는 국민의힘이 약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지역에서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반대로 민주당이 떨어진 곳을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올라간 쪽에서 많이 떨어졌겠죠. 민주당은 세종, 충청에서 11.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광주, 전라에서 무려 8.8%포인트가 떨어졌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체 상황에 대해서 고정 지지층 또는 고정 반대의 입장에 섰던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좀 돌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특히 또 민주당에게 국민의힘에게 이제까지 비토 세력으로 존재했던 그 지역들에서까지도 상당히 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일 텐데 민주당은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일 거고요. 똑같은 내용을 하나 더 들여다보니까 국민의힘이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떨어졌어요. 이 결과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볼 필요를 느낍니다. 그렇군요. 지지율 분석해드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화 관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보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 영화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른바 건국전쟁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일까요? 건국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승만 전 대통령 젊은 시절의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기간 농지개혁 등의 업적을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식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개봉 11일 만에 예상을 뒤엎고 관객 24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2년 상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람평도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본 소감이 어떠신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으신 것, 그리고 농지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공과를 모두 감안할 때 좀 박하게 되어 오고 폄훼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영화를 잘 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후 후기에 대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른바 국부인데 공과와 관련된 평가에서 다소 박하게 된 부분이 이 영화로 바로잡혀지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건국전쟁 영화 관람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승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중요한 결정을 한 분, 오세훈 서울시장, 영웅은 이제 외롭지 않다. 정진석 의원, 이번 총선 미래준비 패러다임의 건국전쟁이다. 나경원 전 의원, 대한민국 영웅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길.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이승만의 재발견이라며 여권의 주요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이 이 건국전쟁 영화 관람 인증 릴레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승만일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영화를 관람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마침 민주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을 비판하며 이승만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마치 친일파를 채용한 것처럼 운동권 청산은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논리를 답습한 거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관람한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운동권 청산론,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독립운동과 청산론하고 비슷하다. 검사 출신 대다수가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 및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라며 이승만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진보 진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그 비판이 도를 넘는다. 그 비판이 너무 과도하다. 어쩌면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방금 홍익표 원내대표의 비판은 그간 이 진보 진영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이른바 야박한 평가 중에 단편을 보여준 건데 이른바 친일 정부라는 비판인 거죠. 기존 대통령 중에서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독립운동도 정말 아주 잘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이후에 이제 친일 청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까지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오면 항상 친일 프레임으로 그냥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을 공격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는데 너무 이제 과에만 치중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국립 현충을 가면 어디를 들리냐가 굉장히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는 들리지 않아요. 이제 그것처럼 보수진에서는 그거 자체를 갖다가 친일 프레임으로 확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 어떤 공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보수층에서는 이 건국전쟁 영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진면목,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공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사실은 관객 수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어제 나온 것은 뭐 거의 30만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전에 어떤 김대중의 길이랄지 조국 영화랄지
그래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관객 수가 많고 지금 박스 오피스에서도 한 5위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그 홍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권 세력을 폄하하고 있다. 그런데 운동권 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권 당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 예. 공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죠. 근데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운동권이 그 당시 운동을 한 걸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울거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 정치에 있어서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지 이게 전에 뭐 독재에 맞서 싸운 그 운동권의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운동권의 기득권을 비판하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또 친일 프레임으로 싸우고 예.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저런 건국전쟁의 영화 나오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보수를 결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MZ세대랄지 중도층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만 정부를 친일 정부로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좀 단편적인 시각이다라는 역사학계 지적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안타까운 대목인데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토지개혁, 농지개혁 같은 경우는 일본 일제 수탈로 인해서 소작농들이 사실은 자기 농지처럼 애착을 갖고 이 경작을 했던 땅을 대부분 이 수탈당했던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친일파들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이 돌아갔던 것을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다시 소작농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하려 했던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되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친일 정부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이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